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EPA 통과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공개된 EPA 사양을 보면 사이버캡이 기존 자율주행차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EPA는 미국 환경보호청을 말하는데 웨이모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먼저 사이버캡은 놀랄 만큼 가볍습니다. EPA 자료에 차량 공차 중량이 약 1412kg으로 나오는데 제규어 기반 웨이모 차보다 약 900kg이 가볍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에서 무게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우면 에너지를 덜 쓰고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덜 달아서 정비 비용이 내려갑니다. 로보택시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손님을 태우고 달리니까 차 한 대가 닳는 속도가 사업의 수익을 좌우합니다. 900kg이나 가볍다는 건 같은 거리를 가도 부품이 덜 닳고 충전을 덜 해도 된다는 거라 그만큼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효율 숫자입니다. 자료에는 충전 에너지 53.365kW 시에 충전 소모 시험 주행거리가 418마일로 나옵니다. 1마일당 약 128W 시는 일반 전기차보다 한참 적게 먹는 수준인데 가벼운 차체와 단순한 구조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계산하면 1마일당 약 128W 시인데 최종 소비자용 표시 수치는 아니지만 시험 단계 수치로도 엄청난 효율적인 차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출력을 쫓지 않습니다. 사이버캡 모터는 160kW, 약 219마일 단위 모터입니다. 테슬라 기준으로는 약한 편인데 로보택시한테는 그게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택시는 슈퍼카 가속이 필요 없고 오래 굴러가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운영비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빠른 가속을 내면 강한 모터가 필요한데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고 부품도 빨리 닿습니다. 테슬라는 일부러 적당한 출력의 모터를 골라서 손님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만큼 성능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웨이모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웨이모 6세대 시스템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하드웨어를 잔뜩 쌓는 방식인데 카메라 10세대, 라이다 4대, 레이더 6개, 음향 수신기까지 큰 전기차 위에 얹었습니다. 센서를 이렇게 많이 달면 인식은 정확해지지만 그만큼 차값이 비싸지고 무거워지는 것이죠. 사이버캡은 차를 더 단순하게 하고 가볍고 운영비를 싸게 만든 뒤 지능은 소프트웨어와 차량 학습에 몰아넣는 쪽입니다. 1마일당 128W시면은 미국 상업용 전기 요금 기준으로 전기값이 1마일당 0.018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마일에 25원 안팎인데 한 번 손님을 태우고 달릴 때 드는 전기값이 그만큼 싸다는 것입니다. 로보택시는 사람을 태운 거리만큼 돈을 버는데 그 거리당 비용이 낮을수록 회사가 남는 이익이 커집니다. 이게 실제 운행으로 이어지면 사이버캡의 강점은 사양풀 성능이 아니라 한 번 태울 때마다 드는 비용이 더 싸다는 데 있습니다. 웨이모는 비싼 센서를 잔뜩 달아서 차 한 대 값이 비싸지는데 그러면 많이 만들어 깔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반대로 차를 싸게 단순하게 만들고 똑똑함은 소프트웨어로 채우는 방식이라서 대량으로 빠르게 늘리기 유리합니다. 웨이모가 확장에 애를 먹는 사이 테슬라는 가장 키우기 쉬운 로보택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롬바론이 테슬라를 두고 한 말이 화제인데 롬바론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핵심 가치는 FSD와 로보택시, 인공지능, 옵티머스에서 봤습니다. 차를 파는 사업보다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미래 사업에 테슬라의 진짜 가치가 있다는 시각인데 10년 안에 4조에서 5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창의적 사업가로 본다고도 했는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평생 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자율주행에서 나오는데 FSD와 로보택시망이 차 판매 이익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옵티머스도 테슬라의 또 다른 거대한 기회로 봤고 회사가 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넓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롬바로는 오래전부터 테슬라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유명 투자자라 그의 장기 보유 발언은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다만 4조에서 5조 달러라는 숫자는 10년 뒤를 보는 장기 전망이라서 그대로 보장된 건 아니라는 점을 짚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인도량 전망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 2분기 테슬라 인도량 전망을 40만 5천 대에서 42만 대로 올렸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시장 평균을 앞서고 있다고 봤는데 연간 전망도 172만 대에서 173만 대로 올렸고 2026년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 1.3달러에서 1.35달러로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75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바클레이스도 2분기 인도량을 41만 8천 대로 올렸는데 골드만은 그보다 높은 42만 대를 잡았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인도량 전망을 올린다는 건 2분기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 올렸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회사가 차 한 대를 팔아 남기는 이익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테슬라가 프리몬트에서 옵티머스 충전기를 맡을 품질 엔지니어를 뽑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공장 일이나 위험한 작업을 사람 대신 맡는 게 목표인데 단순히 충전기 하나가 아니라 옵티머스 생산의 품질 기반을 닦는 자리입니다. 부품 공급사 준비 상태, 검사 기준, 관리 계획, 원인 분석, 실시간 생산 지원을 담당하고 이 채용은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개발 단계에서 실제 양산 준비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품질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건 시제품 단계를 넘어 대량 생산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양산에서는 부품 하나하나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충전기 품질부터 챙긴다는 건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수많은 로봇이 안정적으로 충전하며 일하는 체계를 미리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대만에서 감독형 FSD 승인을 공식 신청을 했는데 대만은 좁은 도로와 복잡한 교통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여기서 승인받으면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도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정식 규제 심사에 들어갔고 자율주행 2단계로 승인될 수가 있는데 실제 출시까지는 아직 몇 주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한 번 사면 끝인 FSD 구매 방식은 6월 30일에 종료가 되고 자율주행 2단계란 차는 운전자를 돕지만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 단계인데 대만 도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합법적으로 쓰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본 한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까지 테슬라가 아시아 곳곳에서 FSD 승인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정부가 테슬라를 옹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통장관 빈센트 카레만스가 자국 차량청의 FSD 잠정 승인을 변호를 했는데 이 결정이 테슬라에 준 안전 데이터가 아니라 차량청의 독립적인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 규제 당국의 오해를 부르는 안전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나온 반박입니다. 차량청은 18개월 넘게 시험 트랙과 공공도로에서 FSD를 시험했다고 밝혔고 장관에 따르면 FSD를 쓴 테슬라 차들이 네덜란드 도로에서 약 2,400만 마일을 달리는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테슬라 유럽도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네덜란드에서 2,360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고속도로 충돌은 0건이고 작은 도로에서 가벼운 사고가 3건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FSD를 승인한 나라이고 차량청이 이걸 EU 전체로 넓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독립시험으로 검증했다고 못 박은 건 앞서 나온 유럽교통안전위원회의 반대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 생태계 뒤에서 미 연방정부 전체가 극비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시장의 루머가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이 2026년 1월 공식 발행한 스타쉽 슈퍼헤비 발사체 최종 환경평가 영향서, 미 항공우주국 감사관실이 2026년 3월 발표한 HLL 계약관리 보고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트럼프 행정부 1년차 S&T 하이라이트 문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나사는 HLS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미 69억 달러 투자를 했으며 2030년까지 총 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의 예산을 스타쉽 개발과 달 탐사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 계약 규모만 해도 아르테미스 미션을 포함해서 43억 달러에 달하죠. 여기에 미 국방부와 연방항공청뿐만 아니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까지 총동원되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영토 확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 12월 전격 서명한 미국 우주 우위 확보의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시적인 달 기지를 구축하려는 초강력 국가안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명운과 주 단위의 안보 자금이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일까요? 대중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만 주목하지만 연방정부의 문서가 가리키는 진짜 핵심은 테슬라의 에너지 하드웨어가 스페이스X의 발사 기제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FAA 최종 보고서 발사기지 인프라 명세서를 보면 스페이스X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연간 44회의 스타쉽 발사와 88회의 전격적인 착륙 미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진제 생성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랩터 엔진은 액체산소와 액체메탄을 극저온으로 얼려 사용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연료를 민간 공장에서 트럭으로 실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지 내부에 초거대 공기분리 장치와 천연가스 액화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전력 생산시설을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테슬라의 산업용 초대형 배터리 메가팩입니다. 문서상으로 무려 12개의 메가팩이 정밀 배치되어 24메가와트, 48메가와트시 규모로 독립적인 자체 전력 허브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 지구 중력과 달 중력을 동시에 이겨내며 근직선 할로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스타쉽은 발사 전 지구 저궤도에서 무려 10회 이상의 연료 보급선과 도킹하여 우주에서 극저온 연료를 완벽하게 충전하는 고난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극저온 액체 연료의 증발을 막고 계측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배터리 제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시너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테슬라의 그리드 기술이 스페이스X의 국방 및 우주 인프라를 지탱하는 완벽한 수직 기어라가 연방정부 공인하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닌 국가 권력이 법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나사 OIG 보고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2026년 나사는 아예 아르테미스 캠페인 아키텍처를 전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 테스트 미션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 생명 유지 시스템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검증한 뒤 매년 최소 1회 이상 달 표면에 무조건 착륙시키는 연례 정기 미션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 정부의 싱크탱크와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스페이스X의 독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테슬라의 공급망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시너지를 기하급수적 변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프로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해서 환경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일로 단축하며 레드테이프를 완전히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일론 머스크의 하드웨어 제조 공정에 직접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권력이 돈을 쏟아붓고 제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필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산의 양극화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깔아놓은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위에 미리 탑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메가팩과 스페이스X의 스타쉽 랩터 엔진, 그리고 극저온 연료 스토리지 인프라를 미국 영토 내에서 완벽하게 독점 가동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우주 환경과 고전력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 에너지부와 국방 공급망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니켈 기반 초합금 및 고급 3D 프린팅 전자부품의 국내 제조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통합 거대 인프라에 이 핵심 안보 소재를 독점 공급하며 수조 원대의 국가안보 테크벨트의 직속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미국 히든 파트너 기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이름과 구체적인 리포트는 회사의 시총이 너무 작아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수급이 꼬이고 연방정부의 전략무자 수출 통제 및 기술안보 라이선스 이슈로 이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죠. 신청해 주시면 평일 기준 하루 안에 종목명과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성장 추입, 기회는 오직 행동하는 소수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